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고향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자그레브 국립극장에서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안나 페트로비치라고 합니다. 발레의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10년 전 한국에서 열린 국제 발레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가 운명처럼 만난 남편, 그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감히 한국행을 택했죠. 지금은 8살 딸 루나와 함께 서울에서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삶 뒤에는 제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고향 가족들과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 평범하던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걸려온 한 통의 긴급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0년 만에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가족들이 저희를 어떻게 맞아줬을 것 같으세요? 예상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여행에서 저와 8살 딸이 겪게 된 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서운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게 되는 기적 같은 반전까지. 특히 제 딸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희 발레 아카데미에서 학생들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팔을 우아하게 움직이며 백조처럼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크로아티아 국제번호가 뜨더군요. 언니 마리아의 이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던 언니였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안나야?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지금 자그레브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연습실의 음악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한국으로 올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딸아, 너무 먼 곳으로 가지 마라. 늙은 엄마를 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엄마, 괜찮아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못했어요. 사업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남편의 병원 일정 때문에.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죠. 언니,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돼?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 안나야, 어서 와. 제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8살 루나가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울고 있어? 루나야, 엄마랑 잠깐 크로아티아 할머니 보러 가야겠어. 할머니가 아파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루나는 크로아티아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상통화로만 몇 번 인사했을 뿐이죠. 크로아티아어도 거의 모르고요. 그날 밤 남편 준호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이 잡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미안해, 안나야. 정말 중요한 환자라서. 괜찮아요. 루나랑 둘이 다녀올게요. 혼자 괜찮겠어? 10년 만에 가는 건데. 사실 불안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루나는 적응할 수 있을지. 하지만 어머니를 봐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다음날 저녁 비행기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어요. 루나는 처음 타보는 장거리 비행에 지쳐 있었고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크로아티아어를 다시 쓰는 게 어색하더군요. 10년 동안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언니 마리아와 사촌 페타르가 보였어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안나야, 왔구나. 언니가 저를 안아주긴 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마중 나와줘서. 페타르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명품 코트에 깔끔한 구두, 비싼 가방을 든 모습이 눈에 띄었나 봐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됐네. 페타르의 말투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루나지? 언니가 루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루나야. 루나는 제 뒤에 숨었어요. 크로아티아어를 거의 못 알아들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언니와 페타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크로아티아어는 못하는구나. 언니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분위기가 계속 어색했습니다. 페타르가 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왔어요. 안나야,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며? TV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가 좋던데.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그럭저럭? 너 발레학원 운영한다며? 돈 많이 벌겠네. 언니가 페타르를 말렸어요. 페타르, 그만해. 하지만 페타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안나는 한국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어요. 핑계만 댔죠. 루나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아이도 이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나 봐요. 언니,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셨어. 하지만 아직 위험해. 의사가 내일 다시 검사해보자고 했어. 제가 너무 늦었나요? 언니가 한숨을 쉬더군요. 늦었지. 많이 늦었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루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아이가 더 불안해할 테니까요.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그레브의 모습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 옛날 건물들은 더 낡아 보였어요. 어릴 때 자주 가던 카페는 문을 닫았더군요. 많이 변했지? 언니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너만 변한 게 아니야. 여기도 다 변했어. 사람들도, 동네도. 그때 루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고향이에요? 응, 루나야.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근데 왜 다들 무서워요? 아이의 말에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언니와 페타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우리 집 앞마당이 보였는데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어요. 울타리는 녹이 슬어 있었고 정원의 장미꽃들도 시들어 있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지? 언니가 민망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이었어요. 벽지는 곳곳에 벗겨져 있었고 가구들도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내온 돈으로 집을 수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있더군요. 언니, 제가 보낸 돈으로 집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 돈은 엄마 병원비로 다 썼어. 미안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요. 저만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루나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아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 집처럼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응, 루나야. 조금 다르지만 괜찮아. 물이 안 나와요. 언니가 들어와서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물이 나왔어요. 오래된 집이라서 그래. 이해해줘. 저녁 시간이 되자 사촌들이 모두 모였어요. 페타르의 아내 옐레나와 두 아들 마르코, 루카도 왔습니다. 아이들은 루나보다 조금 더 컸어요. 안녕하세요. 루나가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마르코와 루카가 킥킥거리더군요. 제 크로아티아 말 못해? 마르코가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조용히 해, 마르코. 옐레나가 아들을 말렸지만 아이들의 시선이 계속 루나를 향해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무겁더군요. 언니가 준비한 크로아티아 전통 음식들이 나왔는데 루나는 먹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루나야, 조금만 먹어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야. 엄마, 매워요. 매운 게 아니야. 향신료 맛이야. 그때 마르코가 크로아티아어로 말했어요. 한국 애는 우리 음식도 못 먹네.
제가 화가 났죠. 마르코, 그런 말 하지 마. 뭐라고 했어요? 루나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루나야. 페타르가 끼어들더군요. 안나야, 너도 이제 크로아티아 음식이 입에 안 맞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나? 언니가 페타르를 말렸어요. 페타르, 오늘은 그만해. 하지만 페타르는 계속했어요. 뭐가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나 안나를 그리워했는데. 매일 한국 뉴스 찾아보시면서 안나 소식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정작 안나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잖아.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바빴어요. 루나 키우고 사업하고. 바빠? 10년 동안 계속 바빴어? 루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웠나 봐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요. 괜찮아, 루나야. 엄마가 있어.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루나와 함께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에서 잤어요. 침대도 책상도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루나는 베개가 딱딱하다고 이불이 냄새난다고 하더군요. 엄마, 언제 한국 가요? 며칠만 더 있자, 루나야. 할머니 보고 가야지. 할머니는 언제 봐요? 내일 병원에 가자. 루나가 제 품에서 잠들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을까? 가족들의 말이 틀렸을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만 집중하느라 고향 가족들을 잊고 살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어요. 자그레브 대학병원은 10년 전보다 더 낡아 보였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루나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조금 아프셔.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줬어요. 한 번에 2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언니와 저, 그리고 루나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늙으셔 보였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더군요. 저를 보시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나야. 정말 왔구나. 엄마, 미안해요. 늦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왔잖아. 고마워. 그때 루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머니께서 루나를 보시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가 루나구나. 얼마나 예쁘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루나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머니께서 크로아티아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루나를 보시며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 미소를 지으셨어요. 루나야, 할머니한테 인사해봐. 크로아티아어로. 제가 루나에게 간단한 크로아티아어를 가르쳐줬어요. 드라고 미에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드라고 미에? 루나가 어설프게 따라했더니 어머니께서 박수를 치시며 웃으셨어요. 잘했어, 루나야. 언니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따뜻한 분위기였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심장마비는 맞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안도됐어요. 엄마, 다행이에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안나야, 너 때문에 힘이 난다. 손녀딸도 보고 싶고. 루나가 어머니 곁에 가서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만지더군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파요? 루나가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제가 통역해드렸죠. 루나가 할머니 아프냐고 물어봐요. 어머니께서 루나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루나야. 할머니는 이제 안 아파. 루나를 봐서 기뻐. 그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페타르와 마르코, 루카가 들어왔는데 마르코가 갑자기 크로아티아어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쟤는 크로아티아 말도 못해요. 진짜 한국 애 같아요. 그 말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께서 마르코를 쳐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야, 루나는 내 사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 쟤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루나도 그 분위기를 느꼈죠. 루나가 제 뒤로 숨으면서 엄마,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가자, 루나야. 제가 루나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왔어요. 언니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안나야, 미안해. 마르코가 아직 어려서. 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제 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 루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병원 로비에서 루나와 둘이 앉아 있는데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 때문에 할머니가 슬퍼하셨어요? 아니야, 루나야. 할머니는 루나를 보셔서 행복하셔. 그럼 왜 다른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8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오빠 밀란도 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오빠는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안나야, 잘 왔어. 오빠가 저를 안아주긴 했지만 그 포옹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 살고 있지. 너처럼 잘 살지는 못하지만. 또 시작이었어요. 가시 돋친 말투가요. 식탁에는 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크로아티아 전통 요리들이 나와 있었어요. 사르마, 채바피, 브레까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입맛이 없었어요. 루나는 여전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루나야, 조금만 먹어봐. 제가 아이를 달랬지만 루나는 고개만 젓더군요. 역시 한국 애는 우리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네. 오빠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그러지 마세요. 루나는 아직 어려서. 어려서? 8살이면 충분히 클 나이지. 그런데 크로아티아어도 못하고 우리 음식도 못 먹고.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오빠, 루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예요. 당연히 한국 문화에 익숙하죠. 그래, 그렇겠지. 너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니까. 페타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제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밀란 오빠가 제 옷차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비싼 옷 좀 봐.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까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 오빠. 알아? 나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 그런데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어. 페타르는 실업자고 언니는 청소일로 근근히 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한국에서 발레학원 운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잖아. 오빠, 저도 쉽게 산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다고? 그래도 지금은 잘 살잖아. 우리는 계속 힘들어. 언니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밀라나, 오늘은 그만해. 안나가 겨우 왔는데? 언니도 안나 편만 들지 마.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안나를 그리워했는데? 매일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안나 생각하시고. 그런데 안나는 뭐 했어? 1년에 전화 몇 번이 전부였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가족들과 연락을 소홀히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 루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무서웠나 봐요. 엄마. 무서워요. 제가 루나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마르코가 크로아티아어로 말했어요. 쟤는 맨날 울기만 하네. 진짜 약해.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마르코야, 그런 말 하지 마. 뭐라고 했는데요? 루나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때 옐레나가 마르코를 나무랐어요. 마르코, 조용히 해. 하지만 밀란 오빠는 멈추지 않았어요. 안나야,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온 거야?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온 거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와야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네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루나는 계속 울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들 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언니, 왜 안나 편만 들어? 밀란 오빠가 화를 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루나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엄마, 우리 언제 한국 가요? 루나야. 여기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저를 싫어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8살 아이가 이런 걸 느껴야 하다니. 루나야, 다들 루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복잡한 상황이야. 엄마도 여기 있기 싫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기 있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엄마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온 거야. 조금만 더 참자, 루나야. 그날 밤 루나가 잠든 후 혼자 발코니에 나가서 자그레브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는 이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왠지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제가 너무 변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집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어요. 안나야, 오늘 병원 갈 거지?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 상태 확인하러 가야죠.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병원으로 가는 길에 언니가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어요. 안나야, 어제 미안했어. 밀란이가 너무 심했지. 언니, 괜찮아요.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루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 부분이 가장 속상했어요. 루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뵈었는데 어제보다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더군요. 안나야, 어제 집에서 싸웠다며?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밀란이가 와서 말했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괜찮아요, 엄마. 안나야, 내 마음도 이해해. 10년 동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안나? 정말 안나야? 돌아보니 어릴 때 친구 요바나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친구였죠. 요바나? 어떻게 여기서? 어머니 면회 온다고 마리아가 연락했어. 너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요바나는 1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루나야, 인사해봐. 엄마 친구 요바나 이모야. 루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루나구나. 정말 예쁘다. 안나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요바나와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 갔어요. 루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와 요바나는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바나,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여전히 여기서 무용 강사하고 있어. 작은 스튜디오지만 나름 보람 있어. 결혼은 했어? 작년에 했어. 남편도 무용수야. 너처럼 의사랑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요바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요바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안나야, 솔직히 말할게. 가족들이 너한테 좀 서운해하고 있어. 알아요. 어제 저녁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새로운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도 알아. 요바나. 그런데 문제는 루나야. 루나가 뭐가 문제예요? 아이가 크로아티아 문화를 전혀 모르잖아. 가족들은 그게 좀 아쉬워해.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루나에게 크로아티아어나 문화를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요. 제가 너무 바빴나 봐요. 한국에서 적응하느라. 안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루나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루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이들은 원래 금방 친해져. 요바나가 루나를 보며 말했어요. 루나야, 크로아티아어 배우고 싶어?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모가 가르쳐 줄게. 쉬운 단어부터 배워보자. 요바나가 루나에게 간단한 크로아티아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바바는 할머니, 볼림테는 사랑해, 흐발라는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루나가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안나야, 가족 문제는 조금 복잡해도 결국 사랑이 이기는 법이야. 요바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물론이야. 너도 알잖아.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까칠해 보여도 속은 따뜻해. 요바나와 헤어지면서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루나도 크로아티아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나가 물어봤어요. 엄마, 요바나 이모가 가르쳐준 말 할머니한테 해봐도 돼요? 물론이야, 루나야.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엄마, 저 크로아티아어 더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만 했던 루나가 이렇게 말하다니요. 정말? 네,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르코, 루카랑도 친해지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게 접근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루나가 요바나에게 배운 크로아티아어를 가족들 앞에서 해봤어요. 흐발라. 루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특히 언니와 페타르가 미소를 지었어요. 루나가 크로아티아어를 배웠구나. 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더 있어요. 볼림테? 루나가 또 말했어요. 마르코와 루카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나, 누가 가르쳐줬어? 요바나 이모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때 밀란 오빠가 들어왔는데 루나의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루나야, 크로아티아어 할 줄 아네? 조금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오빠가 가르쳐줄까? 루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루나와 함께 방에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색연필과 종이를 꺼내더군요. 엄마, 할머니한테 편지 쓸래요. 편지를? 네, 한국에서 쓰던 것처럼. 루나는 한국에서 항상 그림 일기를 써왔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그림과 함께 적는 걸 좋아했거든요. 할머니는 한국어 모르시는데 엄마가 번역해주세요.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그림이었죠. 그 옆에는 하트와 꽃들을 그렸어요. 할머니께 뭐라고 쓸 거야? 루나가 한참 생각하더니 한국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예요.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됐어요. 빨리 나와서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어도 가르쳐주세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발레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발레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할머니한테 춤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루나가 아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8살 아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니요. 루나야, 정말 예쁜 편지다. 엄마가 크로아티아어로 번역해줄게. 저는 루나의 편지를 크로아티아어로 번역해서 다시 써줬어요. 루나가 그 밑에 자기 이름을 크로아티아어로 써보고 싶다고 해서 LUNA라고 써주었죠. 엄마, 내일 할머니한테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언니였습니다. 안나야, 잠깐 나올 수 있어? 복도로 나가니 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안나야, 어제 밀란이가 너무 심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언니, 괜찮아요. 그리고 루나 때문에 미안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언니가 미안할 건 없어요. 저도 이해해요. 루나가 정말 착한 아이네. 크로아티아어도 배우려고 하고. 네,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안나야, 사실 말이야. 우리가 너한테 섭섭했던 건 내가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했거든. 언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래서 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어.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고. 언니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 저는 한 번도 가족을 잊은 적 없어요. 다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루나 때문에도. 아이가 크로아티아 문화를 모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더 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나야, 그럴 필요 없어. 루나는 우리 가족이야. 한국에서 자랐든 어디서 자랐든 상관없어. 언니의 말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내일 루나가 할머니한테 편지 드릴 거예요. 직접 쓴 편지요. 정말? 뭐라고 썼는데? 루나의 편지 내용을 언니에게 말해줬더니 언니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착한 아이네. 8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안나야, 내일부터는 분위기가 좀 나아질 거야. 밀란이도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도 루나한테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 정말요? 응, 마르코가 아까 루나한테 크로아티아어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니 루나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쓰느라 피곤했나 봐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창밖을 보니 자그레브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이 창문으로 별을 보며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났어요.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꿈을요. 그때는 몰랐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루나 같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루나가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께 드릴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림도 더 예쁘게 색칠하고 하트도 더 그렸죠.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루나가 정성껏 쓴 편지인데.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온 가족이 함께했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밀란 오빠도 와 있었고 마르코와 루카도 루나에게 더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루나야, 오늘 할머니한테 뭐 해드릴 거야? 마르코가 물어봤어요. 편지 드릴 거예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어로 인사도 해드릴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무슨 말 할 거야? 볼림테 봐봐. 루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마르코와 루카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거든요.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루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손에는 편지를 꽉 쥐고 있었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어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어로 말했어요. 드라고 봐봐.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웃으셨어요. 루나야, 크로아티아어 할 줄 아네? 조금만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때 루나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어머니께서 편지를 받아보시는데 루나가 그린 그림을 보시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루나가 그렸어요? 네, 할머니 그렸어요. 빨리 나으라고요. 제가 편지 내용을 크로아티아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렸어요. 어머니께서 편지를 들으시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루나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이 편지 보니까 힘이 난다. 루나가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루나야. 할머니는 이제 안 아파. 루나 편지 받으니까 다 나은 것 같아. 그때 어머니께서 루나의 손을 잡으시며 크로아티아어로 말씀하셨어요. HVALA, MOJA, DRAGA 루너. 고마워, 내 사랑하는 루나야. 루나가 제게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시고 루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루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볼림테 봐봐. 어머니께서 루나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밀란 오빠도, 마르코와 루카도요. 안나야, 루나가 정말 천사 같다.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루나가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먼 곳에서 와줘서. 그때 밀란 오빠가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그리고 안나야.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오빠. 사실 섭섭했어. 10년 동안 너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루나를 보니까 알겠어. 너도 힘들게 살았구나. 어머니께서 밀란 오빠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밀란아, 안나야, 우리는 가족이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나라에 살아도 가족이야. 그때 마르코가 루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루나야, 미안해. 어제 심한 말 했지?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크로아티아어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없어.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사촌이잖아. 루카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가르쳐 줄게. 크로아티아 전통 놀이도 알려줄 거야. 루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안나야, 루나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구나. 엄마. 10년 동안 우리가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은데 루나 덕분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루나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계시네요. 가족분들이 자주 면회 와서 그런가 봅니다. 특히 이 아이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루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 이 예쁜 아가씨가요? 할머니를 위해 편지도 썼다고 들었는데요. 루나가 부끄러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루나야, 의사 선생님이 내 편지 이야기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온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고 루나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루나야,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야? 언니가 물어봤어요. 크로아티아어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집에서 다 같이 가르쳐 주자. 페타르가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선생님들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루나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네, 다들 친절해졌어요.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들을 8살 아이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 정말로 온 가족이 모여서 루나에게 크로아티아어를 가르쳐줬어요. 밀란 오빠는 숫자를, 언니는 색깔을, 마르코와 루카는 동물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루나가 일단 드바, 트리아나, 둘, 셋을 말할 때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루나, 정말 잘해. 마르코가 칭찬했어요. 크베니, 플라비, 젤레니 빨강, 파랑, 초록도 금방 외웠어요. 우와, 루나가 천재인가 봐. 루카가 감탄했어요. 그때 페타르가 말했어요. 안나야, 루나가 이렇게 빨리 배우는 걸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페타르. 아이는 아이야. 시간을 주면 다 배워. 우리가 너무 조급했어. 옐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루나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까 미안하네.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저녁 루나가 새로 배운 크로아티아어로 모두에게 라쿠노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밀란 오빠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안나야, 루나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오빠.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심했어. 너도 한국에서 힘들게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오빠. 오빠 말이 맞아요. 제가 가족들을 소홀히 했어요.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가 중요하지. 정말 그랬어요. 과거의 서운함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가족관계를 이어갈지가 더 중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언니가 반가워했어요. 루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전통 음식도 같이 만들어 봐요. 온 가족이 주방에 모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불고기와 김치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나, 이게 뭐야? 페타르가 김치를 보며 물어봤어요. 김치예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냄새가 좀 독특하네. 루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해요. 마르코와 루카가 김치를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맵네요. 마르코가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맛있어요. 루카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불고기를 구우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 달랐거든요. 그랬구나. 언니가 관심 깊게 들었어요. 발레도 다시 배워야 했어요. 한국 스타일은 좀 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적응했어? 밀란 오빠가 물어봤어요.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특히 준호를 만나면서 많이 안정됐어요. 루나가 끼어들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크로아티아어도 배웠어요. 정말? 가족들이 놀라워했어요. 네, 준호가 크로아티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저보다 크로아티아 역사를 더 잘 알아요. 그때 언니가 크로아티아 전통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르마와 체바피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루나야, 이리 와서 도와줘. 언니가 루나를 불렀어요. 뭘 도와드려요? 사르마 만드는 거 도와줘. 양배추에 고기 싸는 거야. 루나가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어요. 양배추 잎에 고기를 올리고 돌돌 마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마르코와 루카가 옆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루나. 마르코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어려워요. 괜찮아, 처음엔 다 어려워. 계속하면 잘하게 돼. 한편 페타르와 밀란 오빠는 체바피를 준비했어요. 안나야, 이거 먹어봐. 밀란 오빠가 구운 체바피를 건네줬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럼 그렇지. 엄마 레시피로 만든 거야. 음식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경험을 나누었죠. 안나야,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일을 축하해? 옐레나가 물어봤어요. 미역국을 끓여줘요. 그리고 촛불 끄고 소원 빌고. 미역국? 그게 뭐야? 바다에서 나는 미역으로 끓인 국이에요. 생일에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요. 루나가 덧붙였어요. 저는 떡케이크도 좋아해요. 떡케이크? 마르코가 신기했어요. 네, 케이크인데 떡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고 식탁에 앉았어요. 한국 음식과 크로아티아 음식이 함께 차려진 특별한 식탁이었죠. 자, 이제 서로의 음식을 맛봐요. 제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불고기를 먹어보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페타르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달콤하면서 짭짤해. 언니가 감탄했어요. 김치전도 의외로 인기가 좋았어요. 이거 바삭바삭하니까 맛있네. 루카가 말했어요. 루나도 사르마를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양배추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루나가 직접 만든 거야.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네가 마리아 이모랑 같이 만든 거야. 루나가 정말 뿌듯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밀란 오빠가 말했어요. 이렇게 같이 음식 만들고 먹으니까 정말 가족 같아. 우리 원래 가족이잖아요. 루나가 순수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안나야, 이제 알겠어. 페타르가 말했어요. 뭐요? 네가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렇게 다른 문화에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페타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우리 서운함만 생각했어. 옆에서 옐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안나야. 미안해. 이제 이해가 돼.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도 나누었거든요. 루나가 식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엄마, 저 크로아티아 음식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또 웃었어요.
정말 루나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와 루카가 루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루나야, 오늘 우리가 크로아티아 전통놀이 가르쳐 줄게. 전통놀이요? 응.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 하던 놀이야. 먼저 밀란 오빠가 루나에게 크로아티아어를 더 가르쳐 줬어요. 루나야, 어제 배운 거 기억해? 네. 일단 드바, 트리. 잘했어. 오늘은 요일을 배워보자. 요일이요? 응, 폰젤리아고 요일, 우토라크화 요일, 스리에다 수요일. 루나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폰젤리아? 맞아. 정말 잘해. 우토라크? 완벽해. 언니도 와서 루나에게 크로아티아 전통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루나야, 이 노래는 크로아티아 아이들이 다 아는 노래야. 언니가 리제파 페세게레라는 동요를 불러줬어요. 멜로디가 정말 예뻤어요. 엄마, 이 노래 뭐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녀가 춤춘다는 뜻이야.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천천히 가사를 알려줬고 루나가 한 줄씩 따라 불렀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크로아티아 동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점심시간 후에는 정말로 전통놀이를 배웠어요. 루나야, 이거 봐. 페타르가 나무로 만든 작은 인형을 꺼내 보였어요. 우와, 예뻐요. 이건 크로아티아 전통 인형이야.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거야. 정말요? 응, 내 엄마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럼 안나 어릴 때 이걸로 얼마나 놀았는데?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루나가 인형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엄마도 이걸로 놀았어요? 응,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장난감이야. 그럼 저도 가져도 돼요? 페타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제 내 거야. 루나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는 클리카라는 전통놀이를 배웠어요. 유리구슬로 하는 놀이였는데 한국의 구슬치기와 비슷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마르코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루나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조금씩 늘었어요. 잘했어, 루나. 루카가 응원했어요. 정말요? 응,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해. 그때 옐레나가 크로아티아 전통 자수를 가져왔어요. 루나야, 이것도 봐. 예뻐요. 이것도 전통이에요? 그럼 크로아티아 여자들이 대대로 해온 자수야.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금 어려워. 루나가 자수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옐레나가 간단한 것부터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고. 루나가 정말 집중해서 배웠어요. 손가락이 작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나야, 정말 잘해. 옐레나가 칭찬했어요. 정말요? 응, 나도 처음에는 이것보다 못했어.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서 루나가 하루 동안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크로아티아어로 요일을 말해봤어요. 폰젤리악, 우토라크, 스리에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는 배운 노래를 불러줬어요. 루나의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크로아티아 동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루나가 진짜 크로아티아 아이 같아. 마르코가 감탄했어요. 그럼 루나는 크로아티아 아이야. 밀란 오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아이이기도 해요. 루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둘 다야. 언니가 루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 루나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엄마, 저는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루나야, 넌 둘 다야. 둘 다요? 응, 크로아티아 혈통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둘 다야. 밀란 오빠가 덧붙였어요. 루나야,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요? 응,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좋은 사람 될래요.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순수한 아이였어요. 그날 밤 루나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다 재미있었어요. 크로아티아어 배우는 것도, 노래 배우는 것도, 놀이하는 것도. 그래? 다행이다.
엄마, 저 이제 크로아티아가 좋아요. 정말? 네, 여기 사람들이 다 좋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요. 아이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몇 일 전만 해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크로아티아를 좋아한다고 하다니요. 루나야, 네가 이렇게 적응해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엄마는 저 때문에 걱정했어요? 조금 걱정했지. 하지만 이제 안 걱정해. 왜요? 루나가 정말 멋진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 루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멋져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가족들도 다 멋져요. 정말 루나는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아이였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 되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어요. 엄마, 내일이면 한국에 가야 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구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네. 네, 정말 그래요. 어머니께서 루나를 부르셨어요. 루나야, 이리 와봐. 네, 할머니. 어머니께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시더군요. 루나야, 이거 할머니가 내게 주고 싶은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전통 자수가 놓인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우와, 예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내 엄마가 어릴 때 만들어뒀는데 이제 내가 가져.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내 거야. 루나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엄마, 예쁘죠? 정말 예뻐, 루나야. 어머니께서 루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루나야, 할머니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 네, 할머니. 넌 한국 아이이기도 하고 크로아티아 아이이기도 해. 둘 다 내 고향이야. 네, 할머니. 한국에서 살아도 크로아티아를 잊지 말고 크로아티아에 와도 한국을 잊지 마. 루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매년 크로아티아에 놀러와. 그리고 할머니도 한국에 놀러 갈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루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새끼손가락을 걸어주셨어요. 약속. 그때 온 가족이 모였어요. 모두 루나와 저를 배웅하러 온 거였죠. 밀란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안나야, 이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오빠. 그리고 미안했어.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루나 생일에는 꼭 선물 보낼게. 루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마르코와 루카도 루나에게 작별 선물을 줬어요. 루나야, 이거 가져가. 마르코가 자기가 아끼던 구슬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루카가 크로아티아 전통놀이 책을 줬어요. 고마워요. 저도 한국에서 선물 보낼게요. 정말? 뭐 보낼 거야? 한국 과자랑 장난감. 언니도 루나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루나야, 마리아 이모가 정말 사랑해. 꼭 다시 와야 해. 네, 이모. 꼭 올게요. 페타르와 옐레나도 따뜻하게 인사해줬어요. 루나야, 크로아티아어 잊지 마. 페타르가 말했어요. 안 잊어버릴게요. 매일 연습할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크로아티아 음식 만들어달라고 해. 옐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르마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그때 루나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이가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꺼냈어요. 한국 전통 부채, 한복 머리핀, 태극기 열쇠고리 등이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루나야, 언제 준비했어? 제가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올 때 준비했어요. 크로아티아 가족들 줄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제가 말한 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이거 정말 예쁘다. 언니가 한복 머리핀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한국 전통 부채예요. 더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루나가 설명해줬어요. 마르코가 태극기 열쇠고리를 받으며 말했어요. 루나야, 고마워. 정말 소중하게 할게. 저도 크로아티아 선물 받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나야, 이번에 와서 정말 좋았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엄마. 가족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행복해요. 특히 루나 덕분이야.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다시 희망을 준 것 같아. 루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거야. 밀란 오빠가 말했어요. 식사 후에 루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발레 춤 보여드릴게요. 정말? 네. 엄마가 가르쳐준 백조의 호수요. 거실에서 즉석 발레 공연이 시작됐어요. 루나가 우아하게 팔을 움직이며 백조처럼 춤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마르코와 루카가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언니가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보고 계셨어요. 안나 어릴 때 생각난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엄마도 춤춰보세요. 루나가 제게 말했어요. 루나야, 엄마 해봐요. 저랑 같이요. 결국 저도 루나와 함께 춤을 췄어요. 10년 만에 고향에서 추는 발레였어요. 가족들 앞에서 딸과 함께 춤추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브라보! 페타르가 크게 박수를 쳤어요. 춤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루나가 정말 뿌듯해했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루나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발레리나인 줄 몰랐어. 저 더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크로아티아에서 공연할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그렇게 마지막 밤이 깊어갔어요. 루나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고 저는 가족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야, 이번 일 정말 고마웠어. 언니가 말했어요. 뭐가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언니. 솔직히 10년 동안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너도 힘들게 살았다는 걸. 밀란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루나를 보니까 안심이 돼. 네가 정말 좋은 엄마라는 걸 알겠어. 고마워요, 오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한국에 놀러 갈게. 정말요? 물론이지. 루나랑 약속했잖아. 페타르도 말했어요. 안나야, 미안했어.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요, 페타르. 이해해요. 루나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정말 그랬어요. 루나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매년 크로아티아 방문, 가족들의 한국 초대, 정기적인 영상통화 등등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루나가 보여준 용기와 순수함이 어른들의 고집과 오해를 모두 녹여버린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공항까지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어요. 루나는 어머니께서 주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마르코와 루카가 준 선물들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루나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도 루나가 보고 싶을 거야. 약속 잊지 마. 네. 크로아티아어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다음에 오면 크로아티아어로 대화하자.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뭉클했어요. 일주일 전 차가웠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안나야, 조심히 가. 밀란 오빠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네, 오빠. 건강하세요. 너도. 그리고 루나 잘 키워. 마르코, 루카야, 이모랑 루나 잊지 마. 언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안 잊어버려요. 한국에서 편지 쓸게요. 마르코가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루나가 크로아티아어로 인사했어요. 도비제냐. 안녕히 계세요.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남편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준호가 저를 안아주며 물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루나는 어땠어? 아빠. 루나가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뭐가 재미있었어? 크로아티아어도 배우고 할머니도 만나고 사촌들이랑도 놀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루나는 계속 크로아티아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도 관심 깊게 들어줬어요. 루나야, 크로아티아어 뭐 배웠어? 볼림테? 이거는 사랑해요 라는 뜻이에요. 우와, 대단하다. 아빠도 크로아티아어 배워요. 그럴까? 아빠도 배워볼게.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루나가 크로아티아에서 받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어요. 이건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고, 이건 마르코가 준 구슬이고, 이건 루카가 준 책이에요. 모두 예쁘고 소중한 선물들이네. 그날 저녁 루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할 거예요. 뭘 발표할 건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크로아티아 사람이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도 소개할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서 루나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궁금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루나가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엄마, 친구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뭘 신기했어? 제가 크로아티아어 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선생님도 크로아티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로아티아 문화 소개하는 시간 가지자고 하셨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루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몇 주 후 루나가 크로아티아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어로 몇 문장을 직접 써봤어요. 드라가 바바, 볼림테.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해요. 야코세 이마시. 어떻게 지내세요? 자 삼도브로. 저는 잘 지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크로아티아어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밀란 오빠와 마르코, 루카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루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빠, 마르코, 루카. 루나가 공항에서 뛰어가며 반겼어요. 루나, 그동안 잘 지냈어? 마르코가 루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네. 크로아티아어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희는 오빠와 조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줬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등을 구경시켜드렸고 한국 음식도 많이 먹여드렸어요. 루나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자기가 다니는 발레 학원에서 춤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우와, 루나가 정말 많이 늘었네. 밀란 오빠가 감탄했어요. 네. 매일 연습했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려고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후 저희는 다시 크로아티아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루나를 보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루나야, 크로아티아어 정말 많이 늘었구나. 네, 할머니. 매일 연습했어요. 루나는 이제 크로아티아어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준호도 크로아티아 가족들과 잘 어울렸어요. 의료진 출신이라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드리고 밀란 오빠와는 축구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준호야, 정말 좋은 사람이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저도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루나도 정말 잘 키웠어. 이제 진짜 우리 가족 같아. 그날 밤 루나와 함께 어릴 때 제가 자던 방에서 잠을 자며 생각해봤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고향과 단절된 채 살았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했고 루나도 자신의 뿌리를 몰랐죠. 하지만 어머니의 위독 소식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차가웠던 가족들의 시선, 루나의 불안함, 제 자신의 죄책감까지.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루나의 순수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든 걸 녹여버렸어요. 8살 아이가 어른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가족의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요. 이제 루나는 자신 있게 말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소중한 정체성이니까요. 저 역시 깨달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이 고향이라는 걸요. 한국도 크로아티아도 모두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루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루나는 잠든 얼굴로 크로아티아어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어요. 볼림테 바바. 할머니 사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자그레브의 별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릴 때 이별을 보며 꿈꿔왔던 미래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쁜 딸을 낳고 그리고 가족과 화해하는 것까지.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루나가 일어나면 또 크로아티아어를 연습할 거고 할머니께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르코, 루카와 함께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겠죠. 2년 전 그 위기의 순간이 결국 축복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회복하셨고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루나도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고향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사랑이 있는 곳이 모두 고향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주는 건 바로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요. 루나가 보여준 용기와 순수함이 저희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아이의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가 10년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두 고향을 오가며 살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상과 크로아티아에서의 추억 둘 다 소중히 간직하면서요. 그리고 루나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를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 고향에 있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지 기대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향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추억들이요. 루나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내 덕분에 엄마도 진짜 고향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고향은 태어난 곳만이 아니야. 사랑이 있는 모든 곳이 고향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엄마의 진짜 고향이야. 잘 자, 내 사랑하는 딸아. 내일 아침에도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크로아티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함께니까 행복할 거야. 고향은 바로 여기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말이야. 이곳이 말이야. 이곳이 말이야. 이곳이 말이야. 이곳이 말이야.